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을 맡은 조수민입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1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월요일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 차동백 대표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매달 첫 번째 주 월요일 날 우리 시청자분들과 만납니다. 이제 8월 달은 오늘이고요. 또 한 달 뒤에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됩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은 요즘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혼란스럽고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미나를 해봐도 와서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어떤 그 답답함을 들어보면은 충분히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어떤 생각이신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꼭 조언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것도 똑같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반드시 어렵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집안 모임을 했는데 우리 어르신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셨더니 걱정하지 마. 나 지금까지 아무 일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원래 아프기 전까지는 아무 일 없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부동산 요즘 들어와서 보면은 제가 작년, 재작년 수도 없이 제가 이야기했던 거, 우리 시청자분들 통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거다, 지금 뭘 해야 된다,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것들, 그때 귀 기울이지 않았던 분들 지금 모두 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만 해결이 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내년 상황, 후년 상황까지도 미리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떤 생각들을 해드리겠지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잘 방송을 통해서 제 방송을 들어주시면은 제가 군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니까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또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고 또 관망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고민도 계속 깊어지실 텐데요.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함께 속 시원한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1번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예, 안산 선부동에 빌라를 10년 전에 샀는데 네. 예, 향후 전망 궁금하고요. 네.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10년 전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신 상황이신 건가요? 아니요,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네, 임대 주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매도 타이밍과 함께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거주하시는 데는 어디세요? 서울이요. 서울이시고 선부동에 하나 구입을 하셨군요. 네. 선부동에 혹시 주소나 아니면은 근처 주소 밝히기 어려움 또 다른 어떤 거 제가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안산 화정초등학교. 화정초등학교요. 화정초등학교군요. 네. 화정초등학교 한번 쳐볼게요. 네.
선부중학교 위쪽에 화정초등학교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쪽이군요. 네. 좋습니다. 큰 여기에 예, 큰 도로변에요. 예? 큰 도로변에 네. 화정초등학교 바로 앞에 큰 도로변 끼고 있어요. 예, 가운데 이렇게 뭐 개천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네. 이게 흘러가고 바로 그 옆이란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좋아요. 화정초등학교 옆에 뭐 대충 한 요쯤이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요. 자, 여기에 있는 다세대라고 그랬죠? 네. 빌라니까 다세대라고 그러는 거. 다세대 다가구는 구분하시죠? 네. 예, 다세대라는 거는 구분 세대가 돼 있고 등기가 따로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방은 몇 개인가요? 방이 3개요. 방이 3개군요. 10년 전에 구입을 했다 그랬어요. 그죠? 네. 자, 일반 아파트하고 다세대를 비교해서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방송 듣고 계시나요? 보고 계시나? 네, 듣고 네, 있어요. 좋아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경험치에 의하면은 방 3개짜리 아파트와 방 3개짜리 다세대 빌라하고 선택을 해라. 똑같은 동네, 똑같은 그거라면 거의 대다수는 다 아파트 선택을 하겠죠. 네. 그 이유는 아파트는 그 한 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세대 빌라는 한 필지 거기에 뭐 세대 수가 열몇 세대든 얼마든 그게 다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전체가 어우러지는 단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규모가 크다는 거고 그다음에는 커뮤니티 시설, 상업 시설이라든가 기타 이런 시설들도 같이 애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옆에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지기 좋은 환경인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론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다세대들 보면은 옆집에서 옆집으로 정말 야간에 정말 넘어가도 될 만큼 가까운 집들이 많아요. 그런 리스크가 아무래도 아파트는 거의 없다 보니 아파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와 다세대는 분명히 그러한 점들에서 다르다. 그래서 다세대 가격은 아파트 가격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주택시장이다. 그것이 기본 전제로 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이런 다세대 주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얘는 주거거든요. 주거. 다세대 주택 중에서도 주거시설 중에서도 이제는 이제 아파트는 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거시설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집결해서 모이는 동네가 있어요. 집결해서 모이는 동네. 그런 동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은 서울에서도 어떤 뭐 삼성동이든 강남 쪽 중심으로 집결해서 모여드는 그런 동네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동네에 있는 주거시설이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느 위치다 위치. 위치가 그런 동네에 있는 거냐?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지 않는 그냥 흩어져 있는 그냥 한 마을로서 불과한 거냐? 위치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이 위치로 보면은 이거는 여기에 몰려든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그리고 얘는 흩어진다 또는 그냥 각 마을로 그냥 사용하는 정도. 그 이상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현재 이 다세대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보면 투자로서는 별 재미없다 이런 얘기죠. 거주야 뭐 거기에 필요한 사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투자 가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 가치는 결국에는 1번 이 물건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물건이 변하든지 변한다. 이 물건이 변하든지 아니면 이 물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변이 변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돼야 되죠. 그렇게 봤더니 이 물건이 직접 변하려니까 이 지역 전체가 무슨 재개발이 된다든가 뭐 어떤 큰 호재가 있으면 변하는데 그런 거 지금 현재는 특별히 그게 어렵고 더군다나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로 봤더니 주변이 변화되면 했더니 주변에 딱 변화되는 게 하나가 있죠. 이렇게 가는 신안산선이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안산선은 사실상
이 신안산선에 대한 기대치 이것이 가격에 이미 반영이 다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한 미래 가치는 거의 없다. 이 동네가 재개발이 되면 모를까?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확실히 있다면 모를까? 굳이 얘를 붙잡고 가야 될 이유가 여기다가 돈을 묻어둘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어떤 궁금한 게 있을까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파는 게 좋다 그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앞으로 투자 예. 가치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제 결론은 이런 거는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놓으면 바로바로 팔리느냐? 안 팔린다 이 말이에요. 운이 좋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됐느냐? 거슬러 올라가면은 10년 전에 이걸 구입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10년 전에 이걸 왜 구입했을까? 10년 전에 안산에 사셨어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알아서 그 동네에서 살았거나 아니면 그 동네에 친구가 있거나 그 동네 언니가 있거나 그랬으니까 샀겠죠. 네. 네. 그걸 가지고 내가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참고로 해야 될 거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는 친언니, 동네 알고 있는 동생, 교회 집사, 아는 정말 친한 사람. 그 사람은 친한 사람들이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때요? 우리 그 주부들께서 많은 분들은 그런 분들하고 상의하죠? 네. 그럼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네. 예, 공부는 학교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떡볶이는 떡볶이 장사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그 시청자분이 하나 깨달아야 될 거는 지금 이 결과가 이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좋다 나쁘다 이미 나와 있는 거를 지금까지 완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설왕설래 할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처음부터 생각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언젠가는 다시 정리가 되고 다시 간다면은 그때는 그렇게 우를 보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좋은 네. 오후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안산시 우리 보유하고 계신 다세대 주택 10년 동안 오랫동안 또 투자 목적으로 계속 보유를 하셨는데요. 네, 이미 이 지역에 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또 이미 호재가 남아있는 지역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추후에 또 투자 계획 생기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무료 상담 전화 02-1638-3971번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30살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 명의로 이제 아파트를 하나 이렇게 갭 투자로 한번 매수해 볼까 하는데 지금이 시기가 맞는지 아니면 지금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혹시 둘러보신 아파트가 있으신가요? 청동구 옥수동 3층 아파트. 네. 아드님 명의로 지금 30살이라고 하셨는데 아파트 네. 갭 투자 보고 계십니다. 네, 이제 좀 하락점에 도달을 한 것 같으니까 지금쯤 매수를 하는 게 괜찮은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님이 시청자분님의 가슴에 손을 넣고 다른 사람 다 떠났어요. 네. 본인은 사고 싶으세요? 안 사고 싶으세요? 글쎄요. 아니 본인 얘기를 하죠. 본인은 네, 이걸 사야 본인요? 된다.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냥 묻는 거예요, 제가. 네, 아니면은 하고 싶죠. 아직은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어느 쪽인가요? 사야죠. 사야 된다. 네, 네. 왜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글쎄요. 뭐 금리도 오르고 네.
금리 오르는데 왜 사야 되죠? 아니 대출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갭 투자로. 아니 대출이 안 되면은 네. 다른 사람이 그만큼 못 살 거 아니에요. 예, 대출이 돼야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출이 안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네. 그런데 왜 대출 때문에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좀 좋아요. 불안했어. 네. 이게 왜 제가 네, 얼굴 안 보이니까 뭐 당황할 것도 없잖아. 그죠? 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은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거 그거야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물어보기 전에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문가 니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렇게 돼야지 나는 어떤 생각이 없는데 전문가 네 얘기 들어보고 생각할게. 네. 이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전문가 얘기 들어버리면 일단 그 말이 맞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네, 제가 만약에 사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라고 하면은 해버리면은 우리 시청자분님 사야 되겠구나 하고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사지 말아라고 설명하면은 시청자님은 사지 말아라고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시청자분들은 첫 번째가 최종 결정은 아니더라도 본인 마음속에서 의사 결정이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다만 그 의사 결정이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면 되겠죠. 네, 자, 우선 금리 얘기 나왔으니까 금리를 제가 좀 설명을 좀 해줄게요. 네, 금리가 이자가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하는 건 대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네. 왜 금리가 올라갈까요? 경제가 불안해서. 예, 경제가 불안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 네. 반대요. 제가 그 대학원생들 가르치는 그 대학원생들에게 제가 가르쳤던 내용을 지금 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우리가 경기 있죠.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경기가 좋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그럼 경제 성장이 잘 되고 있다는 건 우리 경제 규모가 팍팍팍 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돈이 늘까요, 줄까요? 예? 경제가 좋아요. 네, 돈이 늘어요, 줄어요? 경제가 좋으면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님의 집안 경제가 좋아요. 그러면 돈이 늘어요, 줄어요? 늘죠. 당연히 늘죠, 그렇죠? 네, 네. 네, 경기가 좋다고 하면은 이게 혹시라도 그 방송을 하면서 텔레비전 켜두면 안 돼요. 네, 텔레비전 끄고 들어야 잘 들려요. 네, 경기가 좋다는 거는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가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줄까요? 상황적으로 경기가 나쁘면은 돈은 늘어나는데 거의 적게 늘어나요. 그런데 경기가 나쁜 거예요. 그럴 때는 정부가 나서서 그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더 푸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정부가 돈 많이 풀었죠. 네, 네, 그것처럼 그래서 경기가 나쁘면은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돈은 끊임없이 늘어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경제는 돈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경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돈은 끊임없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돈이 늘어나는 것만큼 실물은 그만큼은 안 늘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으면 돈이 많아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실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물을 가져야 되는 걸 우리가 부동산을 갖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부동산을 갖게 되는 부동산 구입,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단 이렇게 돈이 늘어났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갈까요? 아니 돈이 지난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뭐 92년도에 일기 신도시 들어와서 IMF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가격이 올랐다가 혹시 텔레비전 보고 계시죠? 아니에요. 안 보고 있어요. 왜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야지. 보고 있어야 이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거 제 방송 몇 시 하는지 모르겠는데 꼭 보세요. 네. 90년, 80년대로부터 보면 부동산의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랐다가 조정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랐다. 이런 식의 그래프가 지금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돈은 분명히 제가 돈은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왜 아파트 가격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돈은 늘어나는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심리라 그래요. 이 심리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안 사는 거예요. 작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작년 재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샀죠. 네. 그러면 지금이 우리나라 돈이 작년 재작년보다 돈이 없을까요?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안 살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두 가지를 보면 되겠죠. 돈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 또 사람들의 심리가 얼마나 좋아질 거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지금은 돈 많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이걸 아파트를 산다고 하는 거는 앞으로도 아파트가 끊임없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옥수동을 하나 보셨는데 옥수동 보셨던 그 가격이 대충 얼마 하던가요? 16억? 예, 좋아요. 16억이에요. 자, 16억짜리를 내가 샀어. 그거 살 때는 얘는 그래도 한 20억은 갈 거야라고 생각해야 살 거 아니에요. 16억이 17억 간다고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기대치가. 자, 그러면은 옥수동에 있는 삼성이 20억 가면은 서울 시내에 있는 나머지 다 아파트는 가만히 있을까요? 똑같이 가겠죠? 네, 그렇죠. 그럼 똑같이 갈 수 있을 만큼 지금 상황이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그만큼 불이 붙었냐 이거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꼭지점에서 박스권 안에 움직이면서 내려갈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낮게 안 팔려고 하고 살려는 사람은 절대로 그 가격 높은 가격은 안 살려고 하고 근데 이제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세종시나 지방에서부터 가격이 뚝뚝뚝뚝뚝 떨어졌단 말이죠. 지금 네. 세종시는 지금 한 20에서 25% 떨어졌어요. 네. 엄청나게 떨어졌죠. 네. 이게 9억 얼마 하던 것이 지금 7억 얼마대로 왔었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흐름을 우리 과거로 돌아가면은 07년도에 꼭지점을 찍고 08년도에 우리 금융위기가 왔어요. 네. 그리고 09년도까지 약 2년여 동안을 박스권 안에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내려가느니 뭐 어쩌니 하면서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09년도 지나면서 완전히 내려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모습이 그때와 너무나 흡사하다. 그러면 지금은 삼성뿐만 아니라 어떤 아파트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사지 말아라. 됐나요? 네. 그러면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왜 사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항상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걸 전세 끼고 사더라도 얼마를 투자하는데 여기에 했는 이 기대치는 있겠지만은 기대치죠. 그거는 그 반대급부로 위험도 있는 거예요. 위험이 뭐겠어요?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매매가가 떨어진다거나 매매가가 1억만 떨어져도 그 1억을 벌려고 하면은 도대체 얼마나 고생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이익을 기대할 게보다는 절대 내가 가진 것을 손실을 안 내고 잘 유지해 가는 그렇게 자산 구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조언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 이 세제나 금리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금리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주셨습니다. 앞으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매수 반대 의견 드렸는데요. 조금 시장 상황 더 지켜보시다가 매수 결정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저는 광명 하안동에 11단지하고 4단지에 소형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쭉 가져가야 되려는지 아니면 두 개를 매도하고 요즘 뭐 똘똘한 한 채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려는지 네. 예. 또 네. 거기 그래 그게 궁금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광명시에 있는 하안동 주공 4단지 아파트와 또 11단지 아파트를 두 채를 보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보유하고 11단지. 계시고 네, 네. 거주도 같이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거주는 안 하고 있고 월세, 예, 월세 둘 다 월세 놓고 있고요. 네, 그리고 11단지에는 주택인데 등록을 해놓은 상태고 네, 주택인데 한 지가 한 4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11단지는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 내셨다고 하셨고 네, 네. 지금 매도를 하고 다른 투자처로 갈아타야 하는지 그런 고민을 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 아파트 작은 거 갖고 계시다고 그랬죠? 네, 둘 다 소형이에요. 언제부터 갖고 계세요? 저기 4단지는 한 15년 구입했으니까 한 7년 됐고요. 7년. 7년. 네. 그리고 11단지는 13년도에 구입했으니까 한 9년 된 것 같아요. 네, 9년. 예. 자, 그동안에 이거를 맨 처음에 이걸 구입을 할 때 왜 네. 구입을 하셨어요? 그냥 투자. 그냥. 네, 투자. 그냥 그 동네 사니까? 예, 그쪽 동네 살긴 하는데요. 투자 목적으로다가 구입을 그러니까요. 했어요. 예. 우리 시청자분이 서울에 살았으면 그걸로 투자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 동네 살다 보니 그 동네가 눈에 잘 밟히는 건 사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네. 똑같아요. 네. 자, 4단지가 7년 전이고 11단지가 9년 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님이 굉장히 용기 있고 좋은 사람이에요. 투자자로서는 아주 적극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할걸요? 네. 그런 얘기 하지요? 왜 네, 그렇게 지금, 얘기하냐면은 지금부터 9년 전에는 가면은 2013년 꼴 돼요. 맞죠? 네, 맞아요. 2013년은 우리 부동산 서울 아파트 가격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가장 무너져 내려가고 가장 바닥권을 길 때예요. 네, 맞아요. 근데 바닥권을 기면은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더 두려워서 못 사요. 꼭지점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가격이 높아지면 안 사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소비자 심리는 그렇지 않아요. 가격은 높아지면 더 살려고 해요. 그리고 물건이 많아지면은요, 더 안 살려고 해요. 그래서 명품을 보면은 명품 쇼핑하러 가더라도 제가 몇 개월 전에 한번 우리 집 아내하고 같이 백화점에 가서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명품이 있는데 거기 꼭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한번 보고 가자. 그러면서 갔는데 그 명품관 안에 들어가서 보기 위해서 접수를 해놔야 돼요. 접수를 해놔놓고 얼마나 기다립니까 했더니 3시간 기다리래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비싸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옷 한 벌에 3만 원 하고 늘비를 나누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소비자의 심리는 소비자 적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여보세요? 네. 듣고 계시죠? 네. 대답 안 하면 저는 나 혼자 떠드는 네. 거 싫거든요. 네. 사람의 심리는 많으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면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님은 떨어질 때 샀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성격을 내가 판단을 했었을 때 굉장히 네. 적극적이고 투자로서는 아주 좋은 성격을 가진 거예요. 네. 이때 다른 사람 사라 그러면 안 산단 말이에요. 네. 그 결과가 지금 몇 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맞죠? 네. 네. 엄청나게 올랐죠. 그 남편분은 업어줘야 되겠다, 그죠? 업어줘야지 이 정도면은 그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다 올라왔잖아, 그죠? 네. 서울이든 어디든 다 왔단 말이죠.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야 진짜 엄청나게 올랐다, 많이 비싸다고 느껴지죠. 네. 본인 물건이지만 본인도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네. 예. 그 정도 같으면 정말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라고 보면 돼요. 네. 일반인들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게 어느 정도 올라야 많이 올랐느냐 그거 판단할 때 내가 생각하더라도 내 집이 너무 올랐다 싶을 때가 진짜 많이 오른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는 거래가 지금 지방에는 이미 떨어졌다 그러고 계속 떨어진다 그러고 서울도 조금씩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고 그러는데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정도가 제일 큰 평수와 중간 평수와 작은 평수 있으면 작은 평수가 가장 적게 떨어져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가장 늦게 떨어지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작은 거 갖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전체 경기권과 서울권을 보면은 작년 4월 정도 3월에서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거래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11단지든 4단지든 만약에 팔려고 하면은 예. 지금 내놨었을 때 원하는 가격 못 받아요. 네. 지금 이미. 약간 좀 그런 게. 약간 정도가 아니에요. 약간 내려놓는다고 살 사람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참고를 하시고 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제가 시황 및 테크닉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4단지와 11단지가 조금 틀려요. 네. 11단지는 얘는 지금 용적률이 뭔지 알죠? 네. 네. 땅 면적이 있다 하면 그 땅에서 건물을 몇 평이나 지을 수 있느냐, 몇 퍼센트나 지을 수 있냐, 이게 용적률인데 얘도 전부 다 2종 주거지역이에요. 아, 예. 2종 주거지역에서는 땅이 100평이 있으면 건물은 200평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1단지는 지금 대충 한 190% 이 정도 이상씩 지었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얘는 재건축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음. 왜 재건축 하더라도 늘어나는 면적이 거의 없어요. 아.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요? 용적률 알고 있다며요. 네. 계속 하시네. 네. 아니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렇군요. 거기까지는요. 그럼 네. 그렇게 얘기해야 내가 또 가르쳐 네. 주죠. 4단지는 얘는 말이죠. 용적률이 지금 한 150% 정도 돼요. 예. 그럼 작은 얘는 걸로. 좀 남아 있죠. 예. 그래서 재건축이 둘 다 한 30여 년 가까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두 개 중에 재건축을 했었을 때 사업성이 좋은 거는 4단지다. 아. 그런데 둘 다 맹점이 뭐예요? 여기에서 너무 멀다. 이해가요? 멀다고요? 여기에서 멀다고요. 아,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거기 적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들으라니까요. 하안역이 생긴다고. 뭐요? 앞으로 하안역. 그쪽에 이제 역이 생길 거라고. 어디에서 오는 역이에요? 글쎄요, 그쪽에 이제 광명에 하안역이면 그 주변으로다가 이제 앞으로 신안산선은 올라오는 네. 거는 맞는데 신안산선이 하안역이 하안동으로 가는 건 아닌데? 재건축, 예. 재건축은 되긴 되나요, 그쪽에? 아니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음, 재건축은 누가 시키는 게 아니고요. 네. 거기 있는 주민이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럼 우리 시청자분님이 스스로가 재건축을 할까 말까를 결정해야 될 주체예요. 약간 그런 붐이 지금 불고 아니 분위기가 있거든요. 아니고 음. 시청자님이 남들이 하는 거 될까 안 될까 물을 게 아니고 내가 재건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해야 된다니까요. 재건축은 그런 거예요.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고 주민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주민이 봤었을 때 지금 현재 면적이 있는 건물을 부숴버리고 15층짜리가 있는데 부숴버리고 지었더니 똑같이 15층이야. 세대수가 별로 늘어나는 게 없어. 그러면 돈을 다 주민들이 다 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재건축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하죠. 쉽지 않죠. 네. 그게 4단지라고요. 4단지. 참, 11단지요. 11단지가. 네.
근데 4단지는 조금은 그래도 그거보다는 그래도 낫다고요. 낫다고. 예. 아주 좋다가 아니라 조금 낫다고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전제 용적률로 보면은 법적인 걸 보면은 이걸 가지고 재건축이 팍팍팍팍 진행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현실성이 없다. 굉장히 많은 시간의 진통을 겪어야 봐야 알 것 같다. 예. 고로 이제는 이 정도 같으면은 작년 또는 재작년에 팔고 나왔었어야 된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파냐고요? 그러면 내려올 때는 누가 사요? 말이 안 맞죠? 맞아요. 작년이 완전 고가였는데. 아니 이제 제 얘기는 안 듣고 혼자만 이야기하실 거예요? 예. 예.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방송 끝나면 영원히 상담이 안 돼요. 네. 가격은 올라갈 때 파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안 팔리는 거예요. 팔고 싶어도. 자, 이 정도 상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신 두 아파트 입지는 같지만 단지별로 조금 다르다고 또 전망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좀 투자에 참고해 보시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1번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면서 또 주택가격 하락 조정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투자할 만한 곳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짙고 관망세가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고민 많이 짙어지실 텐데요. 꼭 세미나 시간 활용하셔서 전문가의 또 현실적이고 또 현명한 그 조언 들어보시고 결정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 역시 02-2638-3971번 그리고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 세미나 참여 방법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동백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안전하게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현재 시장 흐름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우리가 잘 할 수 있게끔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도 그렇죠. 나 혼자만 잘하면 돼. 나 혼자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부동산 시장은 세계 경제 시장이 잘 굴러가고 있었을 때 부동산 시장도 잘 굴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계 경제를 또 우리나라 경제를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세계 경제가 잘 굴러가더라도 우리가 IMF처럼 IMF 시절 97년도쯤 우리가 IMF 같은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면 우리 부동산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늘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기 때문이에요. 이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세계 경제를 보면은 지난주 했던 말 그대로 다시 올렸습니다. 지난주에 지난달이죠. 슈퍼 인플레이션으로 세계가 위험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건 추가를 됐어요. IMF가 이게 국제통화기금이죠.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라는 국제통화기금에서는 각 나라가 위험하거나 힘들면은 여기에 가서 구제 신청을 하기는 하죠. 스리랑카가 현재 부도가 났고 파키스탄인가요? 부도가 났고 스리랑카가 그걸 IMF에 돈 좀 빌려줘 해서 일부 받았죠. 러시아도 일부 부도가 났고요. IMF는 선진국이 6.6% 이상, 신흥국이 9.6% 이상으로 올 한 해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는 갈 거다. 인플레이션. 제가 슈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만큼 물가가 높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선진국 경제가 6.6%보다 더 크게 더 높게 성장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선진국 경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를 예상하고 있어요. 세계 경제 성장률. 미국은 지금 2.3%, 한국도 2.3%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물가는 6%대, 우리나라 지금 물가 상승률 지금 약 5% 정도까지 돼요. 6.6, 9.6인데 경제 성장률은 이 정도라면은 이거는 우리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계는 이 물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잡게끔 돼 있어요. 많은 희생을 치르겠죠. 희생을 치르더라도 물가는 잡아야 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한덕수 총리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다. 이게 처음에 작년에 3% 그랬다가 지금 2.8% 그랬다가 2.6% 그랬다가 IMF에서는 지금 2.3%까지 내려온 거예요. 한국 경제 성장률이 경제연구소 여기 지금 빠졌는데 노무라 일본 경제연구소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률 원래 1.7%까지 본대요. 이거는 뭐 거의 한번 볼까요? 올해 22년 내년입니다. 이건 예상. 경제 성장률을 내년은 올해보다 더 적게 봐요. 올해 지금 3.2 봤죠? 내년은 2.9까지 봐요. 자, 그럼 다음에 선진국은 1.4를 봐요. 그러면 얼마나 세계 경제가 힘든지 알겠죠? 훨씬 더 힘든 거예요. 말은 IMF가 아니지만 우리 IMF 때 대출 이자가 2배를 냈어요. 지금 대출 이자가 2배 올랐어요. 거의. 한국도 내년 경제 성장률이 2%밖에 안 봐요. 그러면은 중국도 내년에 4.6%밖에 안 해요. 올해 5.1%였어. 자, 그러면은 올해보다 내년이 월등히 더 어렵다는 거예요. 월등히. 이거는 부동산 시장을 앞으로도 더욱더 꽁꽁 얼어붙게 만들 것이다. 순간순간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붙어서, 그런 모르는 사람들이 붙어서 일부 거래는 이루어질지 몰라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원래 선진국 물가 상승률이 6.6%, 신흥국은 9.5로 각각 이만큼 올려서 잡았다. 경기 침체는 가속화될 것이고 국내 경제학자 10명 중에서 6명은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을 했거나 이미 또는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이미 답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나빠지고 경기 침체 상태로 이미 진입했거나 또는 그렇게 진행 중이다. 최악의 상황, 이것도 지난달에 얘기했던 거예요. 최악의 상황은 세계 경제 침체로 갈 수 있다. 지금 지난달보다 올해가 이번 달에 한 달 사이에 좀 더 깊어진 거예요. 최소 몇 년은 최소입니다. 이거는 아마 어려울 것이고 주식이 많이 떨어졌죠. 3,300 가던 것이 지금 2,400대, 2,300대도 막 갔죠.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였던 30% 이상 가까이까지 떨어졌죠. 그 정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우리 부동산 시장은 아직까지 제대로 안 떨어졌죠. 앞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부동산이 그만큼 안 떨어졌으면 싶지만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 부동산 시장 전망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가 인상된다. 수요가 축소가 된다. 수요가 축소됨으로 해서 구매자들이 물렸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금리를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걸 빅스텝이라고 그러는데 많이 올리면은 서울 아파트 값은 최대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점점 가고 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영끌족은 돈이 남든 남났든 지금 상태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처분이 나선 것 같다. 왜? 단기에 주택 매도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 2분기에 매수한 지 1년 이내에 매도한 것이 10%나 되더라. 이거는 영끌절이 처분 나선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거는. 그래서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추이를 보더라도 요거는 이제 일주 사이인데 쭉 봤더니 6월 13일부터 지금 7월 18일까지 봤더니 계속해서 내려가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고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될 때,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안정적인 투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최장기로 부진했고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자금난이 났고 일부 아파트 건설 공사도 중단이 되었다. 이거 우리나라예요. 한국 경제 부동산 비중이 큰 상황이고 시장 부진으로 인해 경기가 둔화되고 결국에는 기업 디폴트 우려도 점점 중국도 그렇다. 이게 막 섞어서 지금 해놨는데 이거는 한국이에요. 한국. 이만큼 어렵다. 이렇게 어려우니만큼 우리 아파트를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충분히 숙지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고 지금은 안전하게 월세 나오는 거나 소액 갭투자하는 거 부담이 없는 것 위주로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계 전망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전망들, 국내 지금 이런 상황들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국제 정세에 따라서 또 국내 시장에도 정말 많은 영향들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정책들도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변화된 흐름들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 저희 방송에서 계속해서 언제나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1시부터 3시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언제든 중간중간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또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조금 더 전문가와 함께 상담 그리고 투자 좀 자세하게 상담 설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 시간 이용해 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일정 좀 소개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매주 토요일 날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세미나가 2번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남현 대표가 오후 1시에 화요일 날 하죠. 저는 매주 토요일 날 1시부터 세미나를 합니다. 자, 지금 세미나를 제가 14년 정도를 해오고 있는데요. 대학원 학교에서 대학원생들도 한 4년 정도 제가 겸임교수로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냥 내가 궁금한 거 한 가지를 물으러 오지를 말아라. 세미나는 근본적인 투자 마인드를 만들고 큰 틀에서 내가 좋은 투자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어떤 학습이랄까요? 그런 어떤 내용을 듣는 것이 세미나다. 적어도 제 세미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도시계획이 어떻고 이 동네 물건을 사라 그런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나같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저한테 오셔서 세미나가 1~2시간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궁금한 점들을 다 해결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세미나 시간을 아주 유익하게 보낼 생각을 하셔라. 그래서 예약 접수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오신다면은 아마 실망하실 일이 없으실 거다 이렇게 감히 장담 드립니다. 자, 세미나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좀 잠잠하다가 세제나 금리에 관한 이런 정책들이 계속 생기면서 혼란스럽고 또 헷갈리셔서 연락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과연 지금쯤 투자할 만한 곳이 있는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할 만한 곳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혼자 하기 조금 어려운 길이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전문가와 꼭 상담해보시고 좀 현실적이고 현명한 답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참여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